혹시 밤에 자꾸 깨시나요? 화장실 때문에 깨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더 피곤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자리만 볼 일이 아닙니다. 저녁 혈당, 혈압, 수분 습관을 같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천천히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저녁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깨면 먼저 연세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세여도 어떤 분은 푹 주무시고 어떤 분은 2-3번씩 깨십니다. 이 차이는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혈당 변화, 혈압 변동, 수분 섭취 방식이 밤잠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은 밤이 되면 쉬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단 음식을 드시거나 짠 음식을 드시거나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몸이 계속 일하는 모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잠이 들더라도 중간에 깨기 쉽습니다. 새벽 두통이 생기거나 입이 마르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겹치기도 합니다. 저녁 혈당은 생각보다 밤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시거나 빵이나 떡, 과자처럼 빨리 흡수되는 음식을 야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다시 떨어질 때 몸이 긴장하면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이상하게 허기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분도 계십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2-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양은 평소보다 약간 가볍게 하시고 흰빵이나 과자 대신 밥, 단백질, 채소가 같이 들어가도록 맞추시면 도움이 됩니다. 야식이 꼭 필요하시면 아주 달거나 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참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에 자주 깬다고 해서 무조건 수면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 식사 시간과 야식 습관도 같이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더 자주 깨는지, 어떤 음식을 먹은 날 아침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보시면 생활 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두통이 반복되는 분들은 혈압 패턴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혈압은 낮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지나치게 짜게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오래 끌고 가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밤사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띵하고 자다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저녁 시간에는 국물 음식과 젓갈, 김치, 가공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드셨다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보다 다음날 식단을 더 담백하게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복용 시간을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저녁 두통이나 어지럼이 반복되면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실 때는 아침만 재지 마시고 저녁도 주 3회 정도 확인해 보십시오. 식후 바로 재지 마시고 5분 정도 편히 앉은 뒤에 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괜찮은데 저녁만 높게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 조정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숫자를 알면 불안이 줄고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밤에 깨기 싫어서 저녁 내내 물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건강에 좋다고 잠들기 전에 큰 컵으로 여러 잔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둘 다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적게 마시면 입이 마르고 새벽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늦게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게 됩니다. 핵심은 총량보다 나눠 마시는 시간입니다. 수분은 낮 동안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저녁에는 식사와 함께 적당히 보충하되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과하게
몰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이 더 편합니다. 카페인이든 커피나 진한 차는 늦은 오후 이후에는 줄이시는 것이 좋고, 술은 잠이 드는 것 같아도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야간뇨가 걱정된다고 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을 드시는 분, 당뇨가 있는 분,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몇 번 깨는지, 입마름이 있는지, 아침 소변색이 너무 진한지 같이 보시면 수분 조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것이 잠들기 직전 분위기입니다. TV 뉴스를 오래 보거나 걱정거리를 붙들고 계시거나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면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리는 쉬지 못합니다. 혈압과 맥박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끼게 하는 저녁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큰 소리 자극을 줄여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가벼운 정리, 짧은 스트레칭, 조용한 음악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려운 루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루틴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씻고 같은 순서로 정리하고 같은 자리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그 패턴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수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벽 두통이 있으신 분은 자기 전 목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벽에 기대어 어깨를 한번 내려놓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5번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가 몸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잠드는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막연하게 느끼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적어보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며칠만이라도 저녁 식사 시간, 야식 여부, 저녁 혈압, 물 마신 시간, 밤중 각성 횟수, 아침 두통 유무를 간단히 메모해 보십시오. 어렵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달력 한쪽에 동그라미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패턴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보면 의외로 답이 빨리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정 반찬을 먹은 날 더 깨거나 늦게 구울 과일을 드신 날, 머리가 무겁거나 저녁 산책을 한 날 잠이 덜 끊기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는 병원 진료를 보실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떤 날 어떻게 달랐는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새벽 두통이 심해지거나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럼, 식은땀, 호흡 불편이 동반되면 생활 습관만으로 버티지 마시고 바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생활 관리는 기본이고 위험 신호는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 설명형 건강 채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때 병원을 찾는 것도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십시오. 둘째, 단 음식과 야식을 줄여서 혈당 출렁임을 낮추십시오. 셋째, 저녁 혈압을 가끔 확인해 보십시오. 넷째, 물은 낮에 나누어 드시고 밤에는 몰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다섯째, 잠들기 전 몸이 쉬는 루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5가지만 해도 밤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정해 보시고 내일은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 몸이 덜 부담스럽게 적응합니다. 건강관리는 급하게 몰아치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 가는 쪽이 결국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어르신들 몸은 그 꾸준함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녁 혈당,
혈압, 수분 습관을 다듬으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한 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어르신들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